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국민의힘 홍문표 충남도당위원장과 함께 지역 현안과 해결 방안들을 점검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시도당 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하는 단계인데요. 지금 의원님께서는 충남도당 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충남 지역의 총선을 이끌게 된 만큼 어깨도 좀 무거우실 것 같은데 먼저 소감과 포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소감은 제가 10년 전에 이 도당위원장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또 생각지 않게 11개 지구당 위원장들께서 만장일치로 추대를 하는 바람에 네. 사실 대구 보니까 내년 선거라는 그 막중한 과제가 있기 때문에 참 걱정이 태산이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년 선거를 이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 또 시장 경제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필승을 할 것인지, 그런 것이 참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포부와 그런 기대가 아주 우려를,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역 현안도 짚어봐야 할 텐데요. 먼저 지난 7월 우리 충남 지역의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논산, 공주, 청양 부여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재난 대비와 함께 피해 구제를 위한 장치들이 세심히 마련돼야 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국회에서는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에 나선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기후변화가 우리 대한민국도 이미 중심에 와 있기 때문에 이 게릴라성 호우, 또 폭우, 네. 또 폭염, 이것이 이제 우리가 거의 상시화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네. 여기에 대한 매뉴얼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제 국가가 여기에 대한 촘촘한 제도, 그리고 제도 뒤에 예산 문제, 이것이 이제 지방자치와 공유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은 과거에 있었던 그런 틀 속에서 관행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미흡해서 법안을 지금 한 2개 정도 지금 각 당에서 준비해서 내놓은 상태에 네.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이 지금 발의된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네. 청양이나 논산, 공주, 부여 이 집중 호우를 우리가 당했지 않습니까? 네. 여기 농작물 같은 것을 우리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재해 보험제도, 그것을 제가 지금 발의를 해놨는데, 네. 이제 이렇게 갑작스런 재해로 인해서 생기는 피해는 국가가 60%, 그리고 지자체가 30%, 본인이 10% 부담하는 재해보험제도, 이것이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은 네. 이런 재해를 우리는 최소한도 좀 극복할 수가 있다. 그것을 선진국에서는 이런 유형들을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늦었지만은 이런 제도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근데 사실 지금 이 기후 재난과 더불어서 지난 봄에는 홍성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나 이 또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컸는데요. 산불이 좀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철저한 사전 예방에도 필요할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산불, 참으로 우리 사람을 비롯해서 재난의 이 피해는 참 엄청난 것인데, 네. 지난번 홍성 서부면에서 그 면 반이 타다시피 하는 참 엄청난 재앙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현장에서 보았고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헬기를 통해서 불을 끄는 방법, 그거 외에는 지금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제가 또 법안을 내놓은 것은, 네. 이제 산에는 사람이 들어가서 불을 끌 수 있고 산을 관리할 수 있는 임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임도. 네. 근데 우리나라는 임도법이 없어요. 그래서 선진국처럼 임도를 우리가 개설을 하고, 또 산에는 그 골짜기마다 물이, 적고 큰 물이 좀 흐르거든요. 네. 이 물을 그냥 흘려보내질 말고 간이 보를 만들어서
거기 물을 채워놓으면 네. 우리가 작은 불, 또 초보에 생겼던 불 같은 건 끌 수 있는 또 그리고 농작물이나 살림에 효과를 줄 수 있는 물의 담수, 네. 이 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공중에서 살포오는 헬기.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헬기가 여러 곳에 있지만은 특히 산불 났을 때 끄는 불은 47대 정도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반 이상이 30년 이상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능의 작동이 제대로 안 되고 네. 또 산불을 끄면서도 조종사들은 오염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입체적으로 우리가 산불에 대한 대책이 사전에 준비가 된다면은 네. 우리가 큰 불도 쉽게 끌 수가 있고 또 초기에 우리가 이 불을 지나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다 탈 정도 뭐 기다리는 방법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만 할 뿐이지 실제 불을 끌 수 있는 대책은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충청권의 대선 공약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 높습니다. 일단 대통령 공약에 포함된 충청권의 굵직한 현안들을 좀 살펴보면요. 먼저 서산공항. 이 서산공항 건설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 탈락이라는 결과를 받아야 했습니다. 지금 뭐 충청남도와 서산시는 사업의 재추진 의지를 밝히기는 했지만 이게 또 이제 사업이 무산되는 게 아니냐 또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충청 정치권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십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에 17개 시도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 정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너무 충청권 특히 충남에 홀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뭐 예를 제가 몇 가지 든다면은 지금 서산 해미 공군 비행장 그것도 17개 시도를 보면은 도별로 2개, 3개 이 공항이 다 있어요. 네. 도청 소재지 가까운 10km 전방 안에. 그래서 충남은 지금 전혀 없습니다. 또 철도도 우리는 70년 동안 이 탄선 철도, 디젤 기관차를 지금 타고 다니거든요. 네. 그 있을 수 없는 그런 홀대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육로도 우리가 서해안 고속도로 하나인데 이건 지금 경부 고속도로보다 더 많은 교통량이 지금 밀집되어 있거든요. 네. 이런 문제를 우리 충남이 지금 제일 많이 안고 있다. 이거를 한마디로 충남 홀대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윤석열 정부도 또 마찬가지 충남을 홀대하는 상황이 온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이 3가지 문제를 이제 윤석열 정부가 공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1단계로 이 내포의 혁신도시 같은 거, 또 내년 7월 달에 개통되고 있는 홍성의 장항선, 또 서해복선 고속철도, 이 2개의 소위 철도가 이제 개통이 되는 시대가 오면은 네. 장항선의 이제 철도 교통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해미 공군비행장 말씀하셨는데 네. 이거는 지금 소위 예타에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네. 저는 그 예타로 이 문제를 다룰 이 문제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17개 시도에 2개, 3개 시도마다 공항이 다 있는데 충남만 하나도 없어요. 이건 국가 균형 발전이 안 맞는 겁니다. 네. 이걸 예타에 성립되는 거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가덕도 13조 3천억이거든요. 네. 그 예타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잘못된 관행을 놓고 그리고 왜 해미 우리 충남만 공항 문제를 예타를 적용하느냐. 이거는 정치권에서 제가 계속 주장을 했고 네. 앞으로도 이 문제는 예타로 적용할 문제는 아니다. 이건 정치적이고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다 해서 아마 이 문제는 예타로 마무리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저 나름대로 지금 몇 가지 갖고 있는 보관도 있고 네. 또 성일종 서산의 이제 지구당이죠. 네. 그 의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보관을 가지고 네. 저와 지금 상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서산 해미 공군 비행장은 네. 꼭 이루어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게 단순히 예타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의 문제다라면 정치권에서는 지금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계신 건지. 지금 방금 반복됩니다마는 네.
국가 균형을 맞추자고 국가 어떤 목표를 세웠다면은 충남에 왜 충남만 항공이 없는가? 이 문제를 정부 당국자에게 질문했을 때 네. 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타? 그러면 딴 곳은 예타를 없이 다 해줬는데 네. 왜 충남만 예타를 주장하느냐? 이게 논리고 이게 정도라고 보는 겁니다. 네. 이거를 어떻게 뭘로 변명할 거예요? 이 집합된 충남의 의견, 충남의 정치적, 행정적 이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 자체의 문제예요. 이 문제를 우리는 먼저 모멘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충남만 왜 항공이 없고 딴 데는 예타 없이도 다 항공을 만드는데 왜 이러냐고는 이 반문의 목소리가 충남의 목소리가 충남 도민의 목소리가 행정의 정치적 목소리가 저는 아주 강하게 어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 네. 저는 안타깝고 그것만 된다면은 저는 이 문제는 저는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런 가운데 국회가 예타 대상 사업의 총 사업비를 500억에서 지금 1,000억 원으로 늘리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이른바 예타 면제 기준 완화 법안을 추진하고 있죠. 근데 지금 국회 소위원회 문턱은 넘었지만 사실은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 겁니까? 이거는 지금 큰 틀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 비교한다면은 네.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국가가 설정해 놓는 모든 건설 사업의 예타라는 규정을 1,000억이냐 800억이냐 500억이냐 상향 하향 조정하는 거는 그건 하나의 그때 당시에 네. 어떤 이슈로서 가는 것뿐이지 기본적인 상황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법안으로 올라와서 2개가 지금 있습니다만은 네. 검토를 저 나름대로 해보고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예타 없이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해주는 그런 정치력, 바로 그것이 국가 균형 발전을 만드는 겁니다. 네. 아까도 되풀이했지만은 어느 곳에는 힘이 좀 있고 그 지역에 단합된 힘이 발휘를 한다면은 거기는 예타 없이도 해주고 또 좀 조용하면서도 그냥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곳에는 예타를 적용한다면은 네. 그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죠. 이 부분을 생각하고 이 부분을 해결한다면은 지금 1,000억이다 500억이다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충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사실은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혁신도시가 지정은 됐지만 몇 년째 그대로 멈춰선 상황인데 언제쯤 가시화될 수 있는지 이 공공기관 유치를 좀 어떻게 좀 대응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저는 이 충남방송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충청남도 도청 이전을 생색내는 게 아니라 이게 대전에 있었어요. 그 충남도청 이전 특별법을 제가 만드는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포에 충청남도의 도청에 온 거예요. 혁신도시도 우리나라 17개 시도가 있는데 충남만 없었어요. 그 혁신도시법도 제가 만들어서 혁신도시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물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갖고 문재인 대통령에도 제가 건의를 드려서 네. 국회가 법을 통과했으니 혁신도시 늦게라도 좀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니냐 하고 건의를 드리고 이야기를 했는데 검토하면서 이제 결국 정권이 바뀌어서 오늘에 왔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포에 오시고 또 선거 공약이 이 혁신도시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뤄서 이야기가 됐습니다. 네. 이제 1년이 조금 넘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령으로 혁신도시위원회를 만들어서 결국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돼요. 네. 이게 대통령령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월 달에 발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처음으로 혁신도시법은 만들어져 있고 네. 이제 그 규정법, 실행법을 대통령령으로 15개에서 20개를 어떤 공공기관이 이 지역에 내려올 건지 네. 그거는 지역에 이미 존재해 있고 또 유발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공기관과 함께 연계해서 오는 네. 그 작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10월부터 네. 진행이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육사 논산 이전 이슈도 현재로서는 재점화 가능성이 좀 희박한 그런 상황인데 이 충청권 대선 공약이 탄력을 받지 못하는 현재 상황들이 지역 민심에도 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지적입니다. 과거 정부나 지금 정부가 충청권 홀대를 하고 공약을 했는데 안 지킨다. 그 지역 민심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저도 도당위원장을 맡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중압감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대통령을 지난번에 뵀을 때도 이 말씀을 드렸고 또 앞으로 이제 이 기능이 저는 하나하나 작동이 될 걸로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데 이 육사 문제만 하더라도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우리 그 충남의 김태흠 도지사 지난번 서울에 와서 공청회 할 때 많은 부대금을 당했어요. 그 반대하는 세력들에게. 네. 그랬을 때 나는 우리 충남의 좀 의원들도 좋고 단체장도 좋고 거기 같이 대열에 서서 와야 된다 하는 목소리도 좀 강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반대 목소리가 크니까 이 김태흠 도지사 혼자 참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참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같이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지리적인 여건 또 그 국가의 가장 중요한 그 소위 안보의 초석을 이루는 육사 이런 부분은 국가 균형 발전과 지리적과 안보 이걸 통합적으로 보는 지역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에 있는 육사 장소는 이미 그런 것들이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네. 그렇다면 옮겨야 되는데 저는 충남이 아니라도 지금 있는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 그럼 옮겨야 되는 거죠. 그건 국가가 할 일입니다. 네. 그런데 마침 우리 충남 계룡 논산에 대한민국 이 국군의 요람이라고 하는 논산 훈련소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계룡에는 상군 방카가 지금 지하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우리가 부수적인 몇 개 연구기관이 있고 네. 여기에 육군사관학교 온다면은 이제 미국에 잘 아시는 펜턴하우스 같은 그런 세계적인 군사 전략 지역이 우리 충남 계룡에 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네. 효율성도 있고 네. 국가 균형 발전, 안보 그게 다 맞아떨어지는 곳이 충남 계룡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이것을 우리는 좀 더 우리 자체에서 잘 개발하고 응집력을 가지고 네. 정부에 그리고 당국자들에게 건의하고 또 안 되면은 솔직히 투쟁도 해야죠. 그냥 우리가 소리만 지른다고 해서 그런 막중한 육군사관학교 온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의 응집력이 좀 필요할 때라고 보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국가 균형 발전, 국가 군사 전략, 안보 이런 걸로 봤을 때 저는 이 계룡으로 안 올 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의원님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더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이 충남방송이 우리 충청도의 유일한 자존심입니다. 이 충남방송을 어떻게든지 저는 충남의 자긍심을 살리고 충남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리고 우리 충남에 바라는 희망을 바로 이곳에서 생산해 내는 그런 방송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제 충남인도 좀 불의만 보고 우리가 화를 내고 승질낼 게 아니라 이제 먹고 사는 경제 문제도 좀 타 도에 또 부족하다. 그러면 누구를 막론하고 잘못된 거는 우리가 좀 항의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충남도민으로 좀 뭔가 발전했으면은 우리도 국가 균형 발전에 충남이 이제 앞장서는 충남이 이제 선진화되는 그런 이 한 해 또 다음 선거를 그렇게 치렀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충남도민 여러분들에게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국민의힘 홍문표 충남도당위원장과 지역 현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충남 지역의 발전을 이끌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